오늘 밤 당신의 성에 대한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 이 빌어먹을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관계가 막 끝났고 당신은 만족감에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당신의 여자는 왜 서둘러 씻으러 가지 않는 걸까요? 왜 그녀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누워만 있고 당신이 무심코 씻으러 안 가? 라고 물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예민하게 심지어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아니면 내가 부족했나? 그 질문들, 당신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던가요? 그 막연한 불안감이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던가요? 혹시 내게서 냄새가 나나? 아니면 그녀가 나를 뼛속까지 혐오하게 된 건가? 한 남자의 자존심은 상처받고 서러움이 밀려오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서 견딜 뿐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자의 변덕스러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충돌이며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침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리 없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당신들은 아십니까? 그 민감한 순간에 아주 사소한 오해, 무심한 행동 하나가 방금 지핀 사랑의 불씨를 순식간에 꺼뜨리고 침실을 얼음 동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씻고 안 씻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막 모든 방어막을 해제한 직후 당신이 그녀의 연약한 감정과 심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들 두 사람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혹은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누구도 감히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폭로할 것입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전투가 끝난 후 바로 욕실로 달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심리적 비밀, 축축한 고백들, 만약 당신이 나만 이런 재앙을 겪는 건가? 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이 오해했던 순간들,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이 차례로 떠오를 것이고 당신은 책상을 내리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젠장, 바로 이거였구나.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밤을 위한 변화, 부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비극을 진지하게 해부해 봅시다. 당신의 여자가 관계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욕실로 달려가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뒤에는 복잡한 내면 세계가 당신네 남자들 대부분이 잔인하게 무시해 온 소리 없는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신들의 무지 때문에 그녀들은 결코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여성의 가장 축축한 비밀 속을 헤엄쳐온 전문가로서 제가 그 진짜 이유 5가지를 당신에게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1. 그녀는 여운 속에서, 쾌락의 취기 속에서 허우적대고 싶어 한다. 당신네 남자들에게 오르가즘은 목적지이며 해소입니다. 싸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오르가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일과도 같아 해안을 덮친 후에도 달콤한 경련이라는 여진을 길게 남깁니다. 그녀는 가만히 누워 그 따뜻함 속에서, 당신의 거친 숨결 속에서, 서로의 땀이 뒤섞인 그 짭짤한 냄새 속에서 흠뻑 젖어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욕실로 달려가는 행위는 활활 타오르는 그녀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제발 이 느낌을 조금만 더 즐기게 해줘. 그것이 그녀의 소리 없는 애원입니다. 한 여성 환자는 울면서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남편은 끝나자마자 바로 씻으러 가요. 하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 직후의 순간이야말로 그와 가장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저는 그저 그가 욕정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통이었고 텅 빈 공허함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정말로 기진맥진했고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짜냈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특히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한 중년 여성들은 말입니다. 그들은 직장에 가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며 손주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의 체력은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쥐어짰습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쏟아낸 후 그녀의 몸은 정말로 영혼 없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그 몸을 이끌고 욕실까지 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발 그냥 조금만 쉬게 해줘. 그들은 그저 그렇게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고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3. 그녀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지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네 남자들은 씻으러 가 라고 말할 때 보통 단 하나의 의미만을 담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민감한 귀에 특히 가장 적나라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순간에 그 말은 수천 가지 다른 그리고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 냄새가 그를 불쾌하게 하나? 아니면 그가 내게 실망했나? 그들은 그런 잘못된 추측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그 후로도 여러 밤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미래의 모든 욕망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4. 그녀는 안전함을 자신이 단지 성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확인을 필요로 한다. 여성에게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남자가 진정으로 나를 품에 안고 있는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느끼는 과정, 의식입니다. 관계가 막 끝난 직후 그녀가 가장 마음을 열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을 때 만약 당신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그녀는 공허함, 극한의 버려진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단지 그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구멍이었을 뿐인가? 그 생각, 그것은 그녀의 심장에 직격하는 비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없고 늙어감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한 여성의 몸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축 늘어진 피부, 튼살, 더 이상 탄력 없는 배, 그 잔인한 시간의 흔적들은 결코 그녀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다시 일어나 환한 불빛 아래의 욕실로 걸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녀를 품에 안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 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여성에게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늙어버린 몸조차도 여전히 나를 갈망하는구나 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들을수록 아마 당신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세계였구나. 지금까지 당신이 무심코 어리석게 지나쳐온 그 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성이 관계 직후 씻으러 가지 않는 것, 그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연결을 갈망하는 애원입니다. 하지만 빌어먹을 문제는 한 남자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만히 눕고 싶을 뿐인데 당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녀가 더 이상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건가 라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서러움이 되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오해가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수천 번은 들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색해지고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 이상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단 하나의 사소한 오해가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쪽은 그저 안기고 싶었을 뿐인데 남성 쪽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여기에 나이, 질병, 자식 문제, 돈 문제라는 짐까지 더해지면 이 민감한 감정적 충돌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감정보다 위생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조용히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이제 그녀는 내게 질려버렸구나 라며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렇듯 사소하고 하찮은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며 죽어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미치도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면, 같은 상황, 땀에 흠뻑 젖은 두 개의 벌거벗은 몸이 방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쾌락의 달콤한 여운의 잡미에 잠겨 있는 반면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해하며 심지어 거절당한 듯한 느낌마저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분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여자는 너무 예민하고 남자는 너무 무심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시껄렁한 추측들은 모두 버리십시오. 이 빌어먹을 차이 뒤에는 냉정하고 잔인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뇌, 호르몬, 그리고 두 성별의 심리 반응, 시스템 전체가 특히 오르가즘의 순간과 그 직후에 완전히 다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교미 행위를 통해 단순히 육체적인 해소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더 깊은 감정적 연결, 영적인 합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도달한 후 그녀는 그 연결의 느낌을 유지하고 영원히 연장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범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마법의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유대 호르몬, 사랑 호르몬, 신뢰 호르몬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계 중과 그 직후,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더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혈중 이 호르몬의 농도가 급증하면 그것은 유대감과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껴안고 싶어하고 어루만져지고 싶어하며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 몽롱하고 붕 뜨는 느낌,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욕실로 달려가는 그 행위는 옥시토신의 취기에 흠뻑 젖어 있는 여성에게 잔인하게 감정이 끊어지는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 감정은 아직도 끓어오르고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는데 그는 이미 끝나버렸구나.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생각, 그녀의 소리 없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연결의 문을 쾅 닫아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훨씬 더 단순한 생물입니다. 당신들이 사정하는 순간,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 당신들의 뇌는 즉시 육체적 긴장에서 해방됩니다. 프로락틴이라는 폭포수가 덮쳐와 욕망의 불씨를 끄고 당신들을 이완 상태, 심지어 졸음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당신들의 뇌는 본능 모드에서 이성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끝났다.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래서 씻으러 가 라는 그 말이 마치 필연처럼 당신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미건조하고 현실적인 말이 한 여성의 감정 필터를 거치면 지금 이 감정, 이 연결보다 위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어긋남의 비극입니다. 여성은 감정의 절정에 있는 반면 남성은 이미 현실의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 빌어먹을 어긋남이야말로 오해와 서러움, 그리고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소한 오해가 매일 밤 반복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성은 그는 나에게 질려버렸구나.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단지 그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 남자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지? 라며 짜증을 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마음의 거리는 서서히 하루하루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때까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제게 바로 이 침묵의 갈등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수개월 동안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한순간, 그들의 두 감정 세계를 충돌시키고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폭로한 5가지 이유, 그것들은 절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생물학적 반응,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가 관계 후에도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 예전에는 그저 왜 씻으러 가지 않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 당신의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녀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녀는 이 감정을 조금만 더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단 그 생각 하나. 당신 사고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행동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대신 그대로 누워 있으십시오. 묻는 대신 그녀를 껴안아 주십시오. 당신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 순간 당신의 부부관계 또한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은 이해했습니다. 공감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압니다.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외치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해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관계는 당신의 행동이 변할 때 비로소 변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밤 당장 관계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지극히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관계가 끝나고 당신은 그녀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무심한 남자의 첫 번째 반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기야, 이제 씻을까? 하지만 그 한마디, 그 무해해 보이는 한마디가 당신들 두 사람이 방금 힘겹게 쌓아 올린 모든 감정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입을 다무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대신 그녀의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그녀의 숨결이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쾌락의 여운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녀와 함께 조용히 그 짧고 신성한 순간을 느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섬세한 배려이자 다음 관계를 위한 최고의 전희입니다. 그리고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수만 번의 말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사랑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 같은 느끼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동작 하나,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는 것, 혹은 벌거벗은 그녀의 몸 위로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여성은 그가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깊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야말로 그녀가 다음번에 다시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게 할 힘이 됩니다. 불안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에게서 냄새가 나나? 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당신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씻으러 가자고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명령이 아니라 공감,
연결을 통해 전달될 때 수천 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말을 바꿔보십시오. 씻으러 가자. 대신 그녀를 껴안고 속삭이십시오. 이 순간이 너무 좋다.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 이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모든 오해를 풀고 두 영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만능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가 짓누를수록 점점 더 서두르고 인내심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싶어 하고 모든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의 깊이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년, 황혼의 사랑은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절정의 횟수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단 잠시만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단 잠시만이라도 멈춰서서 서로의 숨결을, 온기를, 그리고 영혼을 느낄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이며 가장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법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명령뿐입니다. 첫째, 관찰하라. 그녀의 몸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공감하라. 그녀의 입장이 되어 그녀가 느끼는 것을 느끼십시오. 셋째, 여유를 가져라. 목적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정을 즐기십시오. 모든 이해와 감정이 이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로 연결될 때 관계는 비로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작은 눈빛 하나, 짧은 침묵 하나, 그리고 따뜻한 손가락 끝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습니까? 젠장,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혹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나? 만약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면 축하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금부터 변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시작점, 신호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실수를 합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이 민감한 순간들을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이 관계를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심장,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짧은 몸짓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메시지, 상처 혹은 키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바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걱정, 같은 서러움, 같은 후회. 하지만 우리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나이에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배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 당신의 배우자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변화의 시작을 응원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필요한 친구,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오해가 오늘 당신 덕분에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작은 따뜻함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바로 곁에 있는 그 사람, 어쩌면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